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왜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냐,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감싸고 있는 4개 나라가 있죠.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러시아. 그 4개 나라들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왜 중국이 두려워하냐, 그것부터 좀 봅시다. 한반도, 중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냐? 우선 우리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그 원인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첫째, 미국. 지금 우리 여기 동북아시아는 지금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지금 일본과 한국을 강점해버린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점령. 물론 우리 한국은 일본을 점령하는 과정에 한국도 점령이 된 거예요.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이 383, 한반도 383선을 경계로 이북 지역은 관동군, 남쪽 지역은 일본 본토군으로 나눴기 때문에, 또 일본 본토군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했고, 383 이북 지역의 북한 지역과 만주 이 지역에서는 관동군이 중국과 서론을 상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을 상대로 한 군인을 일본군을 무장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83은 미국 서론이 만든 게 아니고 애초에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걸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 보자고. 중국 입장에서 보자고. 미국이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점령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지금은 아주 뭐 평등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시 통일이 됐다, 한국이. 그러면 이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국하고 국경이 선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정당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상대로 두만강, 거기서 심히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군사분계선 한반도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서로 힘을 대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힘이 대결이. 그 국경선 되다시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보십시오. 자, 이 지역이 지금 북한이에요. 여기가. 여기 남한이요. 일본이요. 이걸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 지금 강점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서로 독립국가로서 서로 동맹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당에는 모든 것이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남한에 가지고 통일이 됐어. 북한이 남한까지 뭐 통일할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대결이 현재 한반도 군사분계선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모태동이 대만을 포기하고 북한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대만으로 뭐 그거 뭐 멀리 있고 남방이고 했지만 애초부터 이 일본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전 영토를 동부를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꼴짝이 나는 거예요. 왜? 한반도가 이 군사분계선이 없어지는 날인.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한반도의 통일을 승인할 수 없다. 다음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두 번째가 중국 동북 삼성 문제예요, 이게. 동북 삼성. 여기 흑룡강, 연영, 길림. 이걸 보면 여기 지금 그 우리 압록강, 두만강, 이 중국이 이게 만주란 말이에요. 이게 길림성 아닙니까? 이게 연영성이고 이쪽으로. 이 위에 흑룡강성이 있어. 이게 옛날에는 만주국이어서 1945년도까지 일본이 통치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나 똑같은 식민지 국가였어.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만주가 문제가 되느냐? 한반도가 통일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미국, 일본, 한국, 서구 열강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뚫리면 중국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냐? 이게 중국 영토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상하이 이렇게 돼 있죠. 크지 중국이요. 이 상하이, 상해 이 동부 지역을 발전시키고 충칭 이 서부 지역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런데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여기 일본이잖아요. 여기 미국이고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일본 거쳐가지고 똑같아. 100년 전이나 일본이 조선 침략하고 중국 침략하는. 여기가 지금 동북 삼성이거든. 여기가 몽골이고. 이렇게 되면 이 서구 자본주의 자본과 문화 문명이 동북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동북 삼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아이고 뭐 지금 고속열차면 이제 3시간 4시간이면 일로 다 오거든. 여기가 지금 중국에는 이 동북 삼성 지역에가 한 3억 정도가 3, 4억 정도 살고 있어요. 여기가. 3, 4억 정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실제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3, 4억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현상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 지역으로 숱한 사람 내려가지고 여기가 6억 내지 7억 이런 인구 시장이 형성된다. 사람이 몰리면 시장이 생기는 거고 시장이 생기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규모가. 그러면 옛날부터 항상 여기가 중국에게는 제일 두려운 지역이에요. 몽골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북방에서 여기 내려온다. 자, 이 상하이를 거쳐가지고 홍콩, 대만, 상하이 이 세 개 루트를 거쳐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일당통치하면서 지금 요래저래 지금 아주 조절해가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 문제가 터지면 이것이 깨진다는 거. 이게 숲으로 들어. 이게 숲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국 공산당 문제야. 중공. 중공이 존재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촉 보고 전체적인 국가 개발과 100년 계획, 200년 계획, 300년 계획 세워보면 이거 한반도 통일이 이거 중국 꼭 옛날에 청나라가 침략에 내려오는 거나 꼭 같은 꼴짝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반대한다는 거. 때문에 이게 다 그 팩트인데요. 그 모태똥이 이걸 이제 추가를 보면 절대로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만리장성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 모태똥 항상 모태똥이 뭘 걱정했느냐?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소련의 사주를 받고 소련이 키우고 만든 사람이야.
그런데 혹시나 일단 소련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중국의 이 동북 지역에 다시 옛날처럼 만족 일어나면 이 만주가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걸 항상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항상 한잔하면 모택동 주울레 앞에서도 중국은 원래 만리장성 아래지 북종우리 고구려다 하면서 그걸 항상 주장했거든. 특히 1980년대에는 북한이 중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국의 그 고구려 문화를 유네스코에 북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거예요. 그때 당시 중국 사람이 그 유네스코 위원장이 했다는데 그걸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게 중국하고 한마디도 없이 현재 중국 땅에 있는 문화재를 북한이 자기네 거라고 국제기구에 등록한다. 등록을 못했어요. 중국이 결사 반대인 거예요. 92년 한중 국교 수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도 중국과 이제 고구려 역사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에요. 그만큼 이 중국 동북 이 만주 지역의 중국에게는 엄청난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반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으로서는 세 번째, 공산당 통치도 문제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티벳, 티벳, 신장, 몽골, 내몽골이죠. 이런 지역에서 새로운 독립, 이런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 확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혁명 1세, 모택동 1세 지나가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현재 시진핑 주석이랑 다 그 혁명가 자녀들이죠. 그러나 3세부터는 이게 명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공산당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공산당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자 이런 세계 최대의 그 문명이 이렇게 미국, 일본 이 서구 문명이 한국을 거쳐가지고 북한 뭐 뻔하죠. 이렇게 해서 이 동북 삼성을 거치는 날에는 중국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지탱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건대 북한하고 관계는 저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 관한 문제고 우리 남한하고는 돈 주고받고 뭐 이런저런 협력하고 하는 실익이 관계예요. 국익과 실익 두 개를 놓고 중국은 항상 등거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 이 구도민들은 우리가 왜 분단되어 있고 왜 통일을 못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렇게 주변국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능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느냐. 여기 대해서 자주 생각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